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지대 및 지가이론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지가지대이론에 있어서 이 고전학파의 견해와 신고전학파의 견해가 있죠. 자, 우선은 이 지대 및 지가이론은 또 출제가 또 예상되는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잘 정리를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고전학파는 이 1776년에서부터 약 1870년에 이르는 이 거의 100년간의 이 시기를 고전학파의 시대인데, 이 고전학파에서는 토지, 이 자본, 이 노동에 있어서 이때 이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여 고찰한다. 이 고전학파 이론에서는요, 이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여 고찰을 합니다. 토지는 우리가 사용하여도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모성이 없죠. 소모성이 없다. 자, 영속성의 특성에서 토지는 사용하도 소모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인간의 이 노력에 의해서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기계 등과 같은 자본은 사용에 따라 소모가 되죠. 이 사용에 따라 이 소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여 고찰을 하죠. 그래서 이 토지, 자본, 노동을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생산에서 이 자본, 이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나머지 잉여, 이 지불하고 남은 나머지 잉여를 우리는 바로 지대라고 하죠. 이 토지에 대한 대가, 이 토지에 대한 대가, 이 지대를 잉여라고 합니다. 이 지대를 잉여. 그래서 지대는 총생산에서 이 자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나머지 잉여를 지대라고 하고요. 이 지대를 불로소득,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얻는 소득, 불로소득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요. 이 지대는 이 생산물, 농산물 가격, 농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이 고전학파에서는 이 지대는 생산물 가격, 시장에서의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고, 이 지대는 잉여로서의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불로소득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세금을 부과해서 환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즉, 이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소득 분배.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이 불로소득인 지대를 세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환수해야 된다. 이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전학파의 견해에 대해서 신고전학파는 어떻게 되냐? 이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알프레드 우리가 마샬이죠. 그래서 1890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자, 이 신고전학파에서는 토지와 자본, 이 토지, 자본, 노동인데, 이 토지도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고, 자본도 생산 요소고, 노동도 생산 요소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지 않는다. 이 생산 요소에 토지, 자본은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하여 우리는 고찰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토지에 대한 대가인 지대는 토지라는 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다. 자, 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지대고요. 이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용이다. 자,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용이다. 자,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을 합니다. 요소 비용.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자, 이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인가, 즉 비용이 아닌가, 즉 비용이 아닌가, 잉여인가의 지대 이론의 논쟁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는 비용이 아니죠.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고,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하는 개념이다. 자, 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견해가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 알프레드 마샬에 있어서의 이 개념 중에서 알프레드 마샬의 이 준지대라는 얘기가 있죠. 준지대, 쿼지 렌트, 지대에 준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토지 이외에 알프레드 마샬은 이 준지대를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 대표적으로 뭐죠? 기계와 같은 고정된 생산 요소, 대표적으로 이 기계, 기구 등을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해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다. 그래서 준지대는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 이 고정된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이죠. 일시적인 소득을 얘기하는데, 문제는 생산 요소의 기계는 단계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준지대는 장기는 생산 설비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죠. 장기에는 모든 생산 요소가 다 변합니다. 가변적이기 때문에 장기에는 준지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기에는 준지대는 발생하지 않는다. 단기에만 발생해요. 그래서 단기에 생산 요소가 고정되어 있는 단기에만 준지대가 발생하고, 장기에는 모든 생산 요소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준지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신고전학파의 견해와 관련해서 이런 의미겠죠.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졌는데, 이때 관련해서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 요소를 이만큼 공급을 하면 나는 최소한 이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이만큼 받아야 되겠는데, 시장에서는 균형 가격만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만큼 생산 요소를 공급하면은 또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나는 이만큼 최소한 받아야 되겠는데, 이 균형 가격만큼 시장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또 불로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균형 거래량까지 계속 세분시키면은 이런 빨간 부분에 이렇게 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 빨간 부분의 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불로소득이 뭐죠? 경제지대라고 하죠. 경제지대.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흰 부분이 뭐냐? 이 흰 부분은 현재 생산 요소가 현재 공급되는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하는데, 이 금액을 우리는 전용 수입이라고 한다. 전용 수입. 자, 요인은 변화가 없고 노동 비용 임금만 다르면 생산 요소가 이동한다고 한다면은, 현재 우리 공장에서 1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옆에 공장에서 120만 원을 주면 바로 노동력이 이동하겠죠. 그럼 자기 공장에서 노동력을 빼앗기지 않는다, 다른 공장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공장에서 얼마? 120만 원을 줘야 돼요. 이 120만 원이 바로 전용 수입입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이 전용 수입이고, 이 균형 가격과 거래량 곱한 이 면적이 바로 뭐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곱한 이 면적이 바로 총 수입이죠.
이 총 수입에서 이 흰 부분 전용 수입을 빼죠. 그래서 이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빼면은 바로 경제지대인 불로소득이 된다. 자, 그래서 이 경제지대를 우리는 또 뭐라고 하죠? 경제지대를 또는 파레토 지대라고 해요. 파레토. 이 경제지대를 일명 또 이 파레토 지대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또 파레토 지대의 개념인데 이 파레토 지대는 경제지대인데 이게 준지대가 아니죠. 준지대는 마샬의 준지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6회 시험에 파레토 지대의 개념이 나오는데 파레토 지대는 경제지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 정확하게 한번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그럼 이 요소 공급, 요소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이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이 달라지죠. 자, 이 요소 공급의 탄력성이 기울기가 급하다. 자, 이 요소 공급의 탄력성, 요소 공급 곡선. 자, 이 S 요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다는 것은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요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즉 요소 공급에 있어서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뭐는 늘어나고 있죠? 경제지대는 이렇게 더 증가죠. 이렇게 경제지대는 더 증가하고 있고 전용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주어지다가 만약에 우리가 요소 공급에 있어서의 기울기, 요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요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라는 것은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죠.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자, 이렇게 주어지면 공급 곡선이 고정되어 있으면요, 점점 기울기가 급해져서 이렇게 무슨 형태? 수직선의 형태가 되면은 이 빨간 부분 전체가 다 뭐가 돼? 우리는 경제지대가 되죠. 그래서 이 경제지대 자체가 바로 뭐죠? 균형 가격과 거래량을 곱한 총수입입니다. 총수입이고 이때는 전용 수입은 제로가 되죠. 전용 수입은 제로. 즉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용 수입이 제로,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질 때는 전용 수입은 제로가 되고 총 수입 자체가 경제지대인 불로소득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 관계에 있어서 요소 공급의 가격 탄력성, 즉 요소 공급 곡선 기울기에 달려 있다는 그 내용을 지금 116페이지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117페이지에 고전적인 농경지 지대 이론이 나오죠. 이 고전적 지대 이론이 농경지 지대 이론에서 대표적인 학자가 또 누구죠? 우리가 바로 거기 나오는 데이비드 리카도죠. 이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우리 고전학파에 있어서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데이비드 리카도에 있어서의 차액 우리가 지대설 또는 차액 지대 이론이 나오죠. 자, 차액 지대에서 차액 지대 이론이 나오는데, 자, 이 데이비드 리카도는 토지는 에 있어서 이 비옥도가 중요하죠. 토지에 있어서의 이 비옥도의 차이, 이 토지에 있어서의 이 비옥도의 차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이 비옥도의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가 이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면서 이 생산성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우등지입니다. 자, 이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 있어서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보면은 우선은 바로 토지의 비옥도, 이 비옥도가 높은 토지는 한정되어 있죠. 희소성이 발생해, 토지 희소성에 따라 비옥도가 높은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또 토지에 노동력을 계속 투입을 하면 총 생산량은 증가합니다. 근데 일정한 단계를 지나서부터는 총 생산량은 노동력이 투입됨에 따라 증가하지만은 총 생산량의 증가분은 점점 줄어든다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자, 이때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인 우둥지에 있어서의 생산성은 단위 면적당 우리가 수확량을 얘기하겠죠. 그럼 우둥지의 생산성에서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열등지라고 합니다. 그럼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인데 열등지 중에 열등지 가장 최자죠. 자, 이 최열등지를 한계지라고 하는데 이 최열등지라는 것은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다. 자, 열등지는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데 최열등지는 이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말한다. 이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 자, 이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최열등지라고 합니다.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물에 있어서 우리 시장에서의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이 지점에서가 한계지가 되겠죠. 자, 이 한계지를 기준합니다. 이 한계지,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인 한계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더 높은 비옥도를 가진 토지인 우둥지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대가를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리카도죠. 요 차액만큼 지대로 지불하자. 그래서 차액지대설이죠. 토지의 생산력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대를 차액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리카도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죠. 리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요. 또 리카도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 비옥도가 동일하다. 이런 비옥도의 차이인데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면은 생산성도 동일해서 지대도 동일해요.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리카도는 뭐를 경시했기 때문에 위치 문제를 경시했기 때문이었다. 리카도는 토지에 있어서의 위치의 문제를 경시를 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토지의 비옥도 자체가 아닌 비옥도의 차이에만 중점을 두는 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선 보는 건데, 자, 또 리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또 실제로는 또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해요. 그걸 설명한 학자가 바로 우리 마르크스, 칼 막스 또는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이죠. 자,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인데 마르크스는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생산력의 차이와는 무관하게 뭐죠?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토지가 사유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 자체, 이 토지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이 토지의 이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한계지 또는 한계지 밖에 있는 토지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를 하면 지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우리가 주장을 하죠. 상당히 중요하죠. 리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지만 마르크스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의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튀넨이죠.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서 나온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이죠. 자, 입지 교차 지대설 또는 위치 우리가 지대 이동을 주장을 하죠. 자, 튀넨은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는 이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적 입지이론의 기초를 세운 학자입니다. 그래서 뭐를 중시한다? 리카르도는 위치를 첨가하죠. 그래서 위치를 강조를 하고 있다. 이 위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위치를 강조하고 있다. 자, 그 내용을 우선 확인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 튀내는 이런 의미겠죠. 튀내는 이 중심지인 시장. 자, 이 중심지인 시장인데 이 지대, 거리가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이때 이 지대를 지불하는 곡선이죠. 이 선이 지대를 우리가 지불하는 곡선. 이 지대를 지불하는 곡선, 한계 지대 곡선입니다. 자, 한계 지대 곡선은 그림에서 보듯이 오른쪽 밑을 향하는 우하향하는 역선형 함수, 역선형 함수죠.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진 역선형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대가 이 점을 뭐죠? 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이 정도 떨어지면 지대가 마이너스 오잖아요. 0, 0, 지대. 거리, 지대가 0인 상태인 거리, 바로 한계지를 말하죠. 지대가 0인 상태인 거리인 한계지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한계지. 자, 그러면은 이 한계지를 넘어서부터는 지대가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이용하겠죠. 그래서 이 한계지 내에서 농업용 토지가 중심지인 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전략되는 수송비,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략되는 수송비가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바로 튀넨이다. 이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한계지 내에서 농업용 토지가 이 중심진 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략되는 수송비가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A 농업용 토지에서 시장에 농산물을 운송을 하게 되면은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가 전략되죠. 전략되는 수송비가 작기 때문에 지대도 이렇게 낮습니다. 그런데 이 비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을 하면은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가 많이 전략되기 때문에 지대도 이렇게 높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 농업용 토지와 한계지와의 거리에 따르는 이 거리 차이, A, B 두 농업용 토지의 이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수송비, 이 거리 차이에 따르는 수송비의 차이가 이 지대의 이 차이를 가져오죠. 지대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한계지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 이 수송비 차이, 이 A, B 두 농업용 토지의 한계지와의 거리에 따르는 이 수송비에 있어서의 차이, 이 수송비의 차이가 뭐를 가져오죠? 이 수송비의 차이가 이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죠.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우리는 누구다? 튀넨이라는 얘기죠. 튀넨. 그래서 튀넨은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우리가 수송비를 뺀 거죠. 자, 이 생산물 가격, 생산비가 바로 이 점을 얘기하겠죠. 이 점. 자, 이 점이 바로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바로 뭐가 돼요? Y 절편.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이 점이 바로 Y 절편이라고 하죠. 우리 함수식으로 보면 Y 절편. 자, 그리고 이때 이 수식은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죠. 생산물 가격에서 수송비를 뺀데 이 수송비는 단위거리 1km죠. 단위거리는 1km입니다. 단위거리당 수송비의 시장으로부터의 거리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때 이 거리는 x축, 거리는 x축, 이 지대는 y축, 이건 x축으로 본다면은 이때 이것은 뭐죠?
y 절편.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돼? 기울기가 되겠네요. 이 점이 바로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이 단위거리당 수송비가 바로 기울기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y를 꼴은 요거 a라고 보면은 a 마이너스 기울기를 우리가 기울기를 b라 보면은 a 마이너스 b x로 쓸 수 있죠. 이때 a는 바로 y절편. 이때 요 마이너스 b가 기울기 x축 y축 마이너스 b입니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는 이렇게 역선형 함수를 나타내죠. 마이너스를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그럼 요 가격이 요게 바로 b란 얘기죠. 요 각도가 b인데 단위거리당 수송비를 나타내는 요 b가 기울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단위거리당 수송비가 하락을 하면 어떻게 돼? 자, 여러분 단위거리당 수송비가 하락한다. 단위거리당 수송비가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수송비가 하락하면 이 점을 기준해서 이렇게 뭐를 따라서 이렇게 이 지대 지불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회전 이동해서 한 계지가 더 이렇게 외곽으로 연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B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지대 지불곡선 한 개 지대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점 y 절편을 따라서 우측으로 회전 이동한다. 자, 그리고 이 시장에 가까이에서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집약적인 토지용이 나타나고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낮아지기 때문에 조방적 토지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낮아지고 반대로 수송비는 증가하고 있다. 확인해 두시면 되겠죠. 이 관련된 우리가 튜넨의 이론의 핵심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튜넨에 있어서의 이론이 나오고, 자, 여러분 교재 119페이지에 독점지대설이죠. 토지의 공급 독점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독점지대라고 합니다. 공급의 독점에서 발생하는 지대고요. 자, 그리고 도시 토지의 지가 이론으로 가면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도시가 형성되고 본격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 경제학자들은 농업용 토지의 지대에 관심, 초점을 가지기보다는 도시 토지의 위치에 따르는 토지 가격, 지가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도시 토지의 지가 이론에서 알프레드 마샤는 위치의 유용성에 따르는 화폐가치 총액으로서 위치에 있어서의 가치를 주장하면서 도시 토지의 위치 중요성을 강조하고, 허드는 접근성을 가지고 도시 토지의 위치 중요성을 강조하죠. 허드는 지가는 경제지대의 바탕을 두고 경제지대는 위치는 편리함에, 편리함은 가까움, 즉 접근성에 의존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키죠. 이때의 거리는 시간적, 생태적 거리를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 나오죠. 자, 헤이그. 자, 도시 토지에 있어서의 지가 이론에서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자, 120페이지 보시면은 20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고 22회, 26회 시험에 3번 출제된 학자죠. 헤이그. 이 공간적 거리의 마찰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인데, 이 마찰 비용은 이 지대와 교통비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대와 교통비 또는 수송비죠. 튜넨의 입지교차지대설을 일반화시킨 이론이죠. 그래서 시장, 중심진 시장에 도달할 수 있고 이 수송비,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 지대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가 바로 또 누구? 우리가 헤이그다. 그래서 헤이그는 교통수단이 양호하면은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도시 토지의 지가, 지대는 높아진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지대와 교통비를 더해준 게 바로 마찰 비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1페이지 보시면은 노스 교수. 자, 이 노스, 남가주 대학의 노스 교수에 있어서 토페카 연구가 나오죠. 자, 토페카 연구인데 미국의 캔자스주가 있습니다. 미국의 캔자스주에 이 토페카는 조그만 소도시입니다. 이 소도시의 이 지가 우리가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을 했죠. 자, 실증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이런 형상이 나타납니다. 자, 도심에서
지가가 주어지고 우리가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요. 자, 도심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상업 업무 지역인데, 자,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가는 우뚝 솟고 외곽으로 해서 지가는 급격히 저하되는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 모양이 꼭 거북이가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에서 구배라는 명칭 붙죠. 지가 구배 형상이 나타나죠. 지가 구배 형상을 일명 토페카 형상이라고 합니다. 지가 구배 형상을 일명 토페카 형상이라고 한다. 자, 노스 교수의 토페카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토페카 연구. 자, 여러분이 토지용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 용어죠.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윌리엄 알론소죠. 자, 윌리엄 알론소에 있어서의 입찰, 우리가 지대설이 나오죠. 자, 입찰지대라는 용어 우리가 자주 나오죠. 자, 입찰지대라는 것은 단위 면적은 1평방미터. 여러분 1평방미터를 단위 면적인데, 이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의 금액입니다. 최대의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윤은 없죠. 그래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입찰지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알론소는 이 중심지인 도심에서 우리가 지가 지대가 주어지고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죠. 자, 도시 내 산업은 여러 개 있는데, 자, 예를 A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B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C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죠. 자, 그러면은 이 각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이 입찰 경쟁을 한다는 얘기죠. 자, 각 산업이 입찰 경쟁에 따라 지대 곡선이 어떻게 나타나냐 한번 볼까요? 자, 입찰 경쟁을 하게 되면은 도심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A 산업의 지대를 여기까지는 많이 지불하니까 A 산업의 토지는 어떻게 돼? 배분이 되고, 이 점을 지나서는 A와 C보다는 B에 많이 지불하니까 B에 어떻게 돼요? B에 우리가 토지는 배분되고, 이 점을 지나서는 C가 많이 주니까 C에 배분된다. 이 빨간 선이 입찰 경쟁에 따르는 지대 곡선인데,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가 상업용, 그리고 주거용, 그리고 공업용, 그리고 뭐 농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의 분포가 나타난 거죠. 즉, 한정된 토지를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토지를 최유효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는 배분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입찰지대 곡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입찰지대 곡선의 개념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을 좀 우리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인간 생태학적인 이론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지대 이론에 있어서 우리는 무슨 사회학적 측면에서 접근해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이 버제스라는 학자나 파크라는 학자에서 주장이 되겠죠. 이 지가를 잠재적 토지 이용자들에 있어서 호가, 불로분각이죠. 호가 과정의 소산이라고 우리가 결정 짓고, 이 호가 과정의 소산 결과에 따라서 토지 이용의 유형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 바로 우리는 생태학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교재 122조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대의 이론은, 자, 니카도는 토지 비옥도의 차이 및 비옥한 토지의 한정, 수학 체감의 법칙의 작용을 지대의 발생 원인으로 봤다. 지대를 발생시키는 니카도의 원인 맞습니다. 위치 지대설에서 지대 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대가 점점 감소하는 역선형 함수죠. 감소가 포인트죠. 맞는 지문입니다. 지대는 감소하고 반대로 수송비는 증가하죠. 주의해 두셔야 되겠고, 세 번째,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 따르면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공간 마찰이 적어지고, 이때 토지 이용자는 마찰 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고 보았다. 맞는 지문입니다. 4번, 특정 토지는 입지 경쟁이 일어난다면 최대의 순현재 가치를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이용에 할당 배분되는데, 이때 최대의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든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맞는 질문. 토지 소유 자체를 지대의 발생 원인으로 보며 차액 지대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최열등지 한계지에 대한 지대 발생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독점지대설이 아니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대한 설명. 5번 정답이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도시 공간 구조 이론 및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해리스의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서는 상호 편익 이익을 가져다주는 활동의 직접 지향성을 우리는 다핵 입지 발생 요인 중 하나로 보죠.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알론소의 입찰 지대 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 가장 높은, 여기 뭐죠? 이렇게 가장 높은, 이렇게 그림 보면 이렇게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곡선. 가장 높은,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락선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가장 높은 이 부분을 연결한 게 이 선이 포락선이라고 해요. 포락선. 용어가 좀 어렵죠? 엔빌로프 커브라고 해요. 그래서 이 포락선. 좀 용어가 어려운데 이 포락선을 엔빌로프 커브라고 해요. 포락선. 여러 개의 곡선 중에서 가장 높은 걸 연결한 얘가 포락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포락선.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네요. 자, 해그의 마찰비용 이론에서는 교통비와 지대를 마찰비용으로 본다. 맞고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 발생 원인을 농토, 토지의 비옥도에 따르는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 그래서 토지의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단위 면적당 농산물에 있어서 수확량 차이죠. 농작물의 수확량의 차이로 파악한다. 맞는 지문.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파레토 지대가 아니라 균지대죠. 균지대. 파레토 지대는 경제지대를 말하고요. 균지대입니다. 따라서 5번 지문이 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대 이론에 관련돼서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시험에 출제가 예상이 돼 있죠.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 핵심 포인트를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간 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을 다 마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정책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